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용한 밤 혹은 이른 아침에 라디오처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 분들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지혜를 나누는 채널 순이의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이야기 더 자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은 소름이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는 남기지 않으셨으면 해서 용기 내어 꺼내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기생충주의, 가장 많이 나오는 음식 탑5, 소름주의.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동안 밥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아무 생각 없이 먹어온 음식들, 몸에 좋다고 믿어왔던 음식들에서 기생충이 가장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여러 자료와 사례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회충약을 나눠주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옛날 얘기지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생충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모습만 바꿨을 뿐 여전히 우리 식탁 가까이에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기생충 감염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이상하게 배가 더부룩하다, 원인 모를 피로가 계속된다, 체중이 변한다, 검사를 해도 딱 떨어지는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 이럴 때 의사도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것, 바로 기생충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검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음식 탑5를 차례대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공포를 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음식을 끊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알고 먹자, 이 한 가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생충이 가장 많이 발견된 음식 탑5 중 첫 번째는 바로 생채소, 특히 쌈 채소입니다. 상추, 깻잎, 미나리, 쑥갓. 삼겹살 먹을 때 빠지면 섭섭하고 건강식의 대표주자처럼 여겨집니다. 저 역시 나는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괜찮아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 검사 결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생채소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소는 흙에서 자랍니다. 그 흙에는 동물과 야생동물의 배설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생충 알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싱싱하고 깨끗해 보여도 기생충 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에 대충 헹군다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특히 깻잎처럼 주름이 많은 채소, 미나리처럼 줄기가 많은 채소는 알이 숨어있기 좋은 구조입니다. 깨끗이 씻었다는 기준이 생각보다 느슨한 경우가 많습니다. 채소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습관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데쳐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식 이야기를 꺼내려니 솔직히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많은 분들의 추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릴 적 여름날 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놀다가 손으로 잡은 물고기. 그걸 바로 가져와 어른들이 손질해주고 이건 몸에 좋은 거야. 이게 진짜 보양식이야 라는 말을 들으며 먹었던 기억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민물고기라는 말에는 왠지 모르게 자연, 건강, 힘이 나는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고 오랫동안 의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몸에 좋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고 실제 사례들을 하나둘씩 접하면서 그 믿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충 중에서도 가장 집요하고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조용히 사람 몸에 머무는 종류가 바로 민물고기를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민물고기 회, 그리고 겉만 익히거나 덜 익힌 민물고기입니다. 이 기생충들은 몸에 들어온 직후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열도 없고 통증도 없고 당장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들은 조용히 간으로 이동해 자리를 잡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수년, 수십 년을 버팁니다.
사람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간 수치가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이유 없는 피로가 계속되며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좀 무리했나 보다. 기생충을 원인으로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민물고기 기생충이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술을 곁들인다고 해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고추장, 된장, 마늘, 양념, 어느 것도 기생충을 죽이지 못합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먹었는데 괜찮았어라는 말은 안전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기생충은 한 번에 사람을 쓰러뜨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몸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젊을 때 먹었던 음식이 지금의 몸 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피곤한 날이 계속되거나 검사할 때마다 간 수치 이야기를 듣거나 뚜렷한 원인 없이 컨디션이 떨어진다면 한 번쯤은 이 가능성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민물고기를 절대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날로 혹은 덜 익혀 먹는 습관은 이제는 조심하셔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익혀 먹는 것, 이 단순한 선택 하나가 수십 년 뒤의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내용을 알게 된 뒤 민물고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먹을 때는 반드시 완전히 익혔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아예 먹지 않습니다. 이건 겁이 나서가 아니라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음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세 번째 음식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잠깐 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동안 고기를 먹을 때면 이 정도면 충분히 익었지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겉은 잘 익었고 냄새도 없고 육즙도 살아있었기에 남들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고 저 역시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음식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 이 정도면 괜찮다는 기준이 얼마나 사람마다 다른지 그리고 그 기준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생충이 많이 발견된 음식 탑3, 세 번째는 바로 덜 익힌 고기, 특히 돼지고기와 소고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에 고기에서 기생충이 나와요? 저도 처음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생도 좋아졌고 검사도 철저해졌고 옛날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겉만 익힌 고기, 속이 살짝 붉은 고기, 짧은 시간에 급하게 조리한 고기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생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질깁니다. 겉이 익었다고 해서 속까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이 너무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몸살 같은 근육통, 며칠씩 이어지는 피로, 이유 없는 열감, 전반적인 컨디션 저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좀 무리했나 보다. 기생충을 원인으로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기생충이 근육에 자리 잡으면 관절이나 근육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녀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기를 다루는 과정입니다. 날고기를 썰었던 도마로 바로 채소를 썰고 그 채소를 익히지 않은 채 먹는 습관, 날고기를 만졌던 손으로 행주를 짚고 그 행주로 식탁을 닦는 행동.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른 음식으로 옮겨갑니다. 이건 특별히 위생관념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는 아주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저 역시 이 내용을 알고 나서야 주방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도마를 나누고 고기 전용 칼을 쓰고 행주는 자주 삶거나 교체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알게 되었느냐, 아직 몰랐느냐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부드러운 게 좋다는 이유로 덜 익힌 고기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몸이 감당해야 할 대가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고기는 색이 아니라 속가지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조금 더 익히는 것, 조금 더 기다리는 것, 이 작은 선택이 몸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예전보다 천천히 굽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괜히 한 점 더 먹겠다고 애매한 상태로 입에 넣지 않습니다. 이건 겁이 나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몸을 조금 더 존중하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음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 별미, 고급 음식으로 여기는 네 번째 음식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는 이건 정말 몰랐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 이야기를 하려니 저도 모르게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많은 분들이 이건 몸에 좋은 거잖아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몸이 좀 허하다 싶을 때, 입맛이 없을 때,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챙겨 먹으면 왠지 기운이 도는 것 같았던 음식이었습니다. 바로 날로 먹는 해산물, 특히 조개류와 갑각류 이야기입니다. 굴, 바지락, 꼬막, 새우, 게. 국으로도 먹고 무침으로도 먹고 술안주로도 빠지지 않는 음식들입니다. 특히 겨울철 생굴은 바다의 우유라는 말까지 붙으며 영양이 풍부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고 겨울만 되면 굴을 찾았습니다. 싱싱한 굴을 보면 왠지 몸이 좋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의심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네 번째 음식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조개류의 가장 큰 특징은 물을 걸러 먹고 산다는 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리터의 물을 몸속으로 들였다가 내보내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기생충 알과 유충, 각종 오염 물질까지 함께 몸에 축적됩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아무 표시가 없다는 점입니다. 싱싱해 보이고 냄새도 없고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심합니다. 하지만 날로 먹는 순간 그 안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소금물에 씻었어요. 식초에 담갔어요.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소금도 식초도 기생충을 완전히 제거해주지는 못합니다. 차가운 바닷물에서 살아온 생물들입니다. 추위에도 강하고 생각보다 훨씬 질깁니다. 실제로 조개류를 통해 감염된 뒤 며칠씩 복통과 설사를 겪고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다가 뒤늦게 원인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증상이 나타나도 체했나 보다 찬 걸 먹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속에 들어온 것은 그대로 남아 조용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날 것으로 먹는 해산물은 이제는 조심하셔야 할 때입니다. 완전히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날로 먹는 빈도는 줄이고 가능하다면 익혀 먹는 쪽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굴도 국으로, 찜으로, 볶아서 먹으면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식탁이 달라졌습니다. 생굴 대신 굴국을 선택하고 회보다는 익힌 해산물을 더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이 맛을 포기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내 몸을 위해 조금 더 안전한 쪽을 선택하는 것 말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음식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5가지 중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보다 이 마지막이 가장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5가지 음식 중 마지막 이야기를 꺼낼 차례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그래도 나는 저런 음식은 자주 안 먹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마지막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될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별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 습관, 아주 평범한 일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 그리고 가장 많이 발견되는 원인. 바로 손과 조리 환경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손이요? 그게 음식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생충 감염 경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손을 통한 간접 감염입니다. 과일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과, 귤, 배. 껍질을 벗기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겉을 제대로 씻지 않은 채 손으로 만지고 그 손으로 다른 음식을 집어먹습니다. 하지만 과일 표면에는 흙과 먼지, 유통 과정에서 묻은 오염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땅에 닿아 자라는 과일, 수입 과일, 유통 과정이 긴 과일일수록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문제는 그 손이 다시 입으로 간다는 점입니다. 기생충 알은 음식 그 자체보다 손을 통해 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비싼 음식도 손이 더러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방 행주와 수세미입니다. 젖은 행주, 오래 사용한 수세미는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날고기를 만진 손으로 행주를 짚고 그 행주로 식탁을 닦고 그 위에 음식을 올리는 과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이건 특별히 위생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는 아주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저 역시 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행주를 눈에 더러워 보일 때만 갈았고 수세미도 아직 쓸만한데라는 기준으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 감염 사례들을 하나씩 접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유난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였습니다. 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옮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방은 아주 단순합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씻는 것, 행주와 수세미를 자주 삶거나 교체하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생활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일을 씻은 뒤에도 손을 다시 씻고 고기나 채소를 만진 후에는 무조건 손부터 씻습니다. 행주는 젖어 있으면 바로 바꾸고 수세미는 아까워도 주기적으로 교체합니다. 처음엔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건 나를 괴롭히는 규칙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생충은 특별한 날, 특별한 음식을 통해 찾아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습관을 타고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야기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5가지 이야기를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남겨두면 좋을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얼마나 더 조심하라고.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같은 생각을 여러 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겁을 더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숨을 고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생충을 완벽하게 피하며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환경과 습관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낮추는 것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없애려 애쓰기보다 조금이라도 덜 위험한 쪽을 선택하는 것. 저는 이 생각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날 것은 가끔, 익힌 것은 기본. 이 기준 하나만 세워도 식탁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예전에는 날로 먹어야 영양이 살아있다는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젊은 몸은 어느 정도 버텨주지만 연세가 들수록 몸은 들어오는 것에는 더 민감해지고 빠져나가는 것에는 훨씬 느려집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먹으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바꾼 것은 씻는 기준이었습니다. 대충 씻기, 한두 번 헹구기, 이 정도면 됐겠지. 이 말들을 주방에서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채소는 잎을 떼어내서 씻고, 과일은 껍질을 벗기기 전에도 씻고, 씻은 뒤에는 손도 다시 씻습니다. 정말 귀찮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훨씬 덜 귀찮습니다.
세 번째는 주방의 흐름입니다. 날고기에서 손으로, 손에서 도마로, 도마에서 행주로, 다시 식탁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의식적으로 끊는 것입니다. 고기를 만진 손은 무조건 세척하고, 도마는 분리하고, 행주는 젖어 있으면 바로 교체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기생충 검사는 아프지 않아도 한 번쯤 받아볼 만한 검사입니다. 특히 민물고기, 나래산물, 생채소를 즐겨 드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가 문제가 없으면 그 자체로 마음이 놓입니다. 혹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요즘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모르는 채로 지나가는 것보다 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생충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잘못 살아서 생기는 병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아는 사람은 조심하고 모르는 사람은 반복할 뿐입니다. 이 영상이 여기까지 오면서 불편하셨다면 그건 아주 정상입니다. 불편함은 변화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은 뒤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크게 남았을 한 가지 질문.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이 질문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랫동안 이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픈 데도 없고 큰 병원 신세진 적도 없고 일상생활하는데 별 문제 없는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하느냐는 생각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생충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생충은 갑자기 사람을 쓰러뜨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용히 들어와 조용히 머무르고 조용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프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피곤하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소화가 자주 더부룩하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회복이 느려진 것 같다. 이런 변화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모든 걸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바로 나이 탓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를 나이 하나로만 설명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게 됩니다. 기생충의 가장 무서운 점은 통증이 아니라 이 애매함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멀쩡한 것 같기도 한 그 중간 지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뚜렷한 진단이 나오지 않고 검사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말만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람은 안심합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기생충이 발견된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몇 년 동안 설명되지 않던 피로, 이유 없이 떨어졌던 컨디션, 자꾸만 반복되던 소화 불편이 하나의 원인으로 이어졌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어도 퍼즐 한 조각은 맞춰진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불편의 원인을 기생충으로 돌리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과도한 해석입니다. 다만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닫아두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특히 날 것을 자주 드셨던 분들, 민물고기나 나래산물, 생채소를 즐기셨던 분들, 그리고 손 위생이나 주방 습관에 대해 한 번도 점검해 본 적 없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생충은 깨끗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성실하지 않아서 부주의해서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과 습관이 만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 편하게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겁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원래 그런가 보다로 넘기지 않고 한 번쯤 귀 기울여 보는 것. 그게 나이 들어서 갖는 가장 큰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에 남겨두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겁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알고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기생충 이야기는 음식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끝내는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다 피해야 하나요? 하지만 아닙니다. 피하는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갈 수는 있어도 두려워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가장 전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음식과 습관을 다시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생채소, 민물고기, 덜 익힌 고기, 나래산물, 그리고 손과 주방 환경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익힐 수 있으면 익히고 씻을 수 있으면 더 씻고 나눌 수 있으면 분리하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 이 4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 원칙을 마음에 두고 식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배를 채우는 자리였다면 지금은 몸을 돌보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대충 넘기지 않고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말을 조금 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 챙겨도 금세 반응하고 조금만 무리해도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는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생활을 바꿀 수 있고 습관을 고칠 수 있고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식탁 앞에서 잠깐 멈추는 순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 짧은 생각 하나가 내일의 몸을 만들고 1년 뒤에 건강을 만들고 10년 뒤에 나를 만듭니다. 이 채널을 제가 계속 이어가고 싶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을 겁으로 다루고 싶지 않고 정보를 강요로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조용히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번 더 차분히 정리하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귀 기울여주신 분들께 미리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너무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것들을 한 번쯤 다시 바라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혹은 나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 저 사람도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면 이미 이 영상은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이야기는 혼자만 알고 혼자만 조심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기생충처럼 불편하고 말 꺼내기 어려운 주제는 누군가 먼저 조용히 말을 꺼내지 않으면 계속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조금 불편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채널, 순이의 지혜는 앞으로도 화려한 정보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 나이 들수록 정말 필요한 이야기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행하는 말이나 자극적인 제목, 과장된 공포보다는 하루를 살아가는데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당장 식탁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느 날 채소를 씻는 순간, 고기를 굽는 순간, 과일을 집어드는 순간에 문득 이 이야기가 한 번쯤 떠올라 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사실은 가장 큰 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 나이까지 버텨왔고 견뎌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몸을 아껴가며 살 차례입니다. 건강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닙니다. 달성해야 할 성과도 아닙니다. 건강은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대상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조금 더 존중해주는 것, 그게 이 나이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쉼이 되고 작은 경계가 되고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조용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은 제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우리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이의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평안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